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강인데요 1강에서 저희가 피부 미용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피부 미용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 피부 미용을 어떠한 순서대로 할 건지, 각 순서별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강과 3강 총 2강에 걸쳐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피부 관리 어떠한 순서대로 하면 될까요? 아마 실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게 힌트가 돼서 맞히실 수 있어요, 쉽게. 피부 관리는요, 일단 제일 먼저 클렌징 작업을 해줍니다. 클렌징 작업 이후에 어떠한 피부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피부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피부 관리에 앞서서 묵은 각질들을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딥클렌징 과정을 거치고 마사지를 해주는 진짜 관리의 시작이 매뉴얼 테크닉. 그리고 매뉴얼 테크닉으로 인해서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는 팩과 마스크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화장품과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주는 마무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각 단계별로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피부 분석이에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부 분석을 제일 먼저 하고 클렌징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피부 분석을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체크를 해버려요. 근데 피부 분석은 반드시 클렌징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피부 분석은요, 하나도 화장품이 발라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해야 정확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마치 건성 피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오일류의 크림을 잔뜩 바르게 되면 마치 지성 피부처럼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산업이 너무 발전하면서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와서 이 사람의 모공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드름 피부인지 정상 피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화장 기술도 그리고 화장품도 많이 발전해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렌징이 일어난 이후에 피부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클렌징 대체 왜 하는 걸까요? 이 클렌징은요, 당연히 관리 이전에 피부를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피지도 나오고 노폐물도 쌓여있고 여러 먼지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지와 노폐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피부를 위생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화장품의 흡수를 조금 더 빠르고 잘 되게끔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 클렌징 작업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손으로 하잖아요. 손으로 이 피부와 마찰이 있다 보니까 마치 마사지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사지 왜 받습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효과 때문에 마사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클렌징도 어떻게 보면 한 마사지의 동작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마사지에 준하는 효과,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줄줄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클렌징의 목적과 효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목적은 뭐다, 효과는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클렌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제가 클렌징의 종류를 쭉 적어봤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정력도 세지고 자극도 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물인데요. 물도 클렌징의 종류로 봐야 될까요? 최근에 저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아침에 물 세안하는 게 좋아요 라고 영상을 많이 올리던데, 어쨌든 물도 클렌징 효과를 가지고 있는 클렌징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 넣어봤습니다. 물은 온도에 따라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이 매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 대한 특징과 효과, 효능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걸 우리 피부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수축하게 되고 혈관도 수축하게 되겠죠. 혈관이 수축하는 만큼 피가 잘 돌 수가 없어요. 피가 잘 돌질 않으니까 신진대사도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붓기가 생기고 우리 몸이 염증을 내뿜고 하는 것들이 모두 신진대사거든요. 근데 그 신진대사가 감소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붓기도 감소하고 염증도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염증이 감소하다 보니까 피부 전반적으로 진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차가운 물이겠죠. 반대로 뜨거운 물 한번 볼게요.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따뜻한 물. 이 따뜻한 거, 뜨거운 걸 피부에 갖다 대면 모공이 확장되겠죠. 모공이 열린다는 건 그 정도로 피부에 뭐 피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효과가 우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뜨거운 걸 갖다 대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피가 잘 돌아요. 그걸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요. 근데 이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진대사가 증가하면 내 몸이 오늘 너무 피곤해.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내 몸이 염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이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염증 수치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이거나 여드름성 피부는 이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 각질은요. 각질과 각질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풀 역할을 해주는 기름기가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줘요. 근데 우리 설거지할 때 차가운 물로 설거지할 때가 잘 돼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할 때가 잘 돼요? 뜨거운 물로 설거지할 때가 잘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이 기름기를 잘 녹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각질과 각질을 연결해주던 피지를 너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질과 각질을 이어주던 기름이 사라져서 각질이 자연 탈락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물의 특징 중 하나는 각질 제거에 용이하다라는 특징까지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클렌징 젤과 로션인데요. 두 제품 다 오일 성분이 없거나 오일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젤 같은 경우는 오일이 일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제형을 젤이라고 하고요. 로션은 오일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극히 소량 들어간 걸 로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오일 W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이거 오일 W는요 앞으로 오일 인 워터라고 읽을 거예요. 즉 이 슬래시를 인이라고 읽을 건데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제가 만약에 버스에 탔어요. 그럼 영돈이가 버스에 있다를 할 때는 영돈 인 버스가 되잖아요. 똑같이 오일 인 워터는 워터 안에 오일이 있구나. 그걸 제가 그림으로 도식화해 봤거든요. 비커에 물이 있는데 물 안에 기름이 있으려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기름 성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래도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인 워터는 물에 가까운 제형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수중 유형 제품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팁이 있다면 뒤에 뭘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W로 끝나면 물에 가까운 제품, O로 끝나면 오일과 가까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렌징 로션은 오일 인 워터 제형이다. 즉 수중 유형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산뜻하고요. 물로 씻어냈을 때 기름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세안도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매우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가 사용해도 좋은 제형들이다 라는 사실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클렌징 워터인데요. 이거 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수돗물을 받아서 먹어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한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특히 뭐 유럽, 프랑스에서는 이 물의 석회질이 굉장히 많대요. 옛날에 이 물로 세안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물을 쓰지 않고 세안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쓰는 스킨 토너에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서 만든 게 바로 클렌징 워터입니다. 그 정도로 자극이 적긴 한데요. 제가 왜 클렌징 젤과 로션 다음으로 썼냐면 이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화장솜에 덜어서 그 화장솜과 피부에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른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음은 클렌징 폼입니다. 우리 사람의 pH는 5.5라고 해요. 5.5 정도? 약산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pH에 맞춰서 만든 제품이 바로 클렌징 폼이에요. 그 정도로 자극이 덜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제형들을 쓰고 마지막에 우리가 2차 세안할 때 클렌징 폼으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폼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 세안용, 2차 세안용으로 많이 쓰더라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 클렌징 오일 하면요, 물은 물이 녹이고 기름은 기름이 녹인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기름은 기름이 녹이는 원리를 이용해서 클렌징 오일을 우리 피지 아니면 뭐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지우는 데 사용하는 게 클렌징 오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클렌징 오일의 오일은 물에 녹는 오일입니다. 유화가 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로 닦아낸 다음에 물로 세안해주면 이 오일 성분들이 다 유화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을 쓰고 2차 세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원래 정석은 클렌징 오일을 쓰고 2차 세안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남아있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물에 녹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비누인데요. 비누는 자극이 굉장히 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문이 들어요. 왜냐? 저는 클렌징 폼 뭐 이런 거 안 쓰고 요거 보이는 도브 센서티브 비누 쓰거든요. 근데 진짜 자극도 없고 마치 클렌징 폼을 고체화시켜 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성분도 좋고 pH도 5.5에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럼 왜 이 국가 자격증에서는 비누가 자극적이라고 할까? 바로 우리가 배우는 이 필기, 피부 미용사 필기에서 나오는 이 비누는요, 내가 말하는 도브 비누가 아니라 바로 이런 화장실에 걸려있는 비누들을 일컬어요. 혹시 이 화장실에 이렇게 생긴 비누로 손 한번 닦아보셨나요? 이 겨울철에 이걸로 닦으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누는 강한 알칼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름 성분과 물들을, 수분을 거의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뽀득뽀득거려 좋긴 하지만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누를 써가지고는 얼굴을 닦아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나 닦게 되신다면 바로 뭐 화장수, 토너 혹은 뒤에 크림, 화장품을 이용해서 온전히 우리가 5.5로 다시 피부의 pH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함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클렌징 크림인데요. 클렌징 로션과는 다르게 기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W/O 워터 인 오일, 우리나라 말론 유중 수영 제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이루어진 메이크업이나 잘 지워지지 않는 분장도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세정력이 매우 좋아요. 근데 얘는요, 클렌징 오일과 다르게 물에 녹지 않는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안을 하고 나왔을 때 기름기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피부의 자극도 그만큼 심해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센 만큼 자극도 세더라. 그리고 한 번 세안하면 무조건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중 세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암기해 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클렌징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 클렌징의 여러 종류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클렌징 작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이 클렌징의 작업이 3번에 걸쳐져서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3차 클렌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먼저 1차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요, 예민한 피부, 예민한 부위를 먼저 세정해 주는 게 특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입술, 눈 같은 경우는 점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닦아주는 거예요. 그걸 1차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점막이기 때문에 점막 안으로 혹은 우리 신체 내부로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화장을 지울 때, 눈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눈화장을 지울 때 봐봐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우게 되면 화장품이 눈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 안쪽에서 반드시 눈 바깥쪽으로 지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바로 입술이에요. 입술 안에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려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라고 친구들이 많이 말해요. 근데 이거는 실기를 안 해본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실기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클렌징 작업을 할 때 시작점에 우리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점을 만약에 입술 안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요, 면봉이 자꾸 이빨 안으로 들어가고 입 안으로 화장품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입술을 지울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화장품을 모아주고 그 화장품이 입 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안으로 모아주고 마지막에 모인 화장품을 면봉으로 쓱 긁어서 제거해 주는 게 바로 정석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눈화장과 입술 어떠한 방향으로 지우는지 이거 꼭 암기할게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클렌징 작업, 그걸 바로 2차 클렌징이라고 해요. 우리가 혼자 씻을 때는 얼굴만 씻고 끝나지만 실기 시험을 볼 때는 목과 데콜테를 포함하기 때문에 2차 클렌징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과 데콜테를 포함한다 라는 사실까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클렌징의 종류들을 이용해서 2차 클렌징을 할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건요,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든지 간에 3분 이내로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클렌징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에 클렌징 작업을 통해서 빠졌던 노폐물이 다시 모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분 이내로 끝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린 2차 클렌징이라고 하고요. 이 2차 클렌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로 해면, 스포, 토너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3차 클렌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스포, 이거는 냉스포와 온스포의 특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물 할 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대한 특징을 배웠잖아요. 그거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스포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너로 얼굴을 닦아줄 건데, 마지막으로 토너를 닦아주는 이유는 혹여나 관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혹여나 남아있을 먼지 혹은 화장품들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거해주는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장품을 씀으로써 우리 얼굴의 pH가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토너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의 pH로 돌려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너를 쓸 때 토너의 종류도 3가지로 나뉘거든요. 작게는 2가지, 크게는 3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요즘에 라네즈의 크림 스킨이라고 아세요? 라네즈의 크림 스킨? 그럼 달바 제품 같은 거 보면은 밑에 이렇게 물이 있고 위에 오일층이 있어서 쓸 때 반드시 흔들어서 뿌려주잖아요. 이렇게 스킨과 토너에다가 보습제 혹은 오일 성분을 집어 넣어준 걸 바로 유연 화장수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일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에 좋은 효과를 주겠죠. 다음은 수렴 화장수인데, 수렴이잖아요. 피부를 수렴시킨다, 모공을 수렴시킨다 라고 하면 우리 혹시 씻고 나오면 되게 시원해요, 따뜻해요? 시원하죠? 네, 우리 시원해요. 그게 왜 그래요? 물이 증발해서 그래요. 여기 안에 오일 성분이 일체 없고 물 성분에 가까운 애들만 집어 넣어 놓은 걸 수렴 화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혹은 증발되는 무언가 때문에 피부가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수렴한다라고 해서 수렴 화장수인데, 이걸 영어로 아스트리젠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스트리젠트 화장수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피부를 수렴시키고요, 오일 성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지성 피부 혹은 여드름 피부, 복합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특히나 좋겠죠. 다음은 소염 화장수인데요. 이름이 소염이잖아요. 염증을 소독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알코올을 갖다 집어 넣은 거예요. 알코올을 집어 넣음으로써 염증을 소독시켜주는 화장수예요. 근데 알코올 증발하죠. 쉽게 증발하죠. 증발하면서 피부의 온도가 역시나 낮아지기 때문에 얘는 수렴 화장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알코올이 들어가서 소염작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소염 화장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수렴 화장수에 들어갈 수 있다. 염증을 그리고 소독해주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논문들에 따르면 이 소염 화장수는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화장품으로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클렌징의 종류를 가지고 클렌징 작업을 마쳤어요. 그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피부를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피부를 분석할 때는요, 직접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드시고 있는 약이 뭐예요?
아니면 뭐 유전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화장품을 썼을 때 부작용이 났나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 그거를 문진이라고 하고요. 내가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의 피부를 만져볼 수 있잖아요. 그걸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걸 견진이라고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기를 활용해서 그 기기의 결과값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도 역시 견진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견진인데요. 이 견진의 기기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봐도 뭔지 너무나 쉽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바로 이 우드램프입니다. 우드램프는요, 얼굴에다가 자외선을 쏴주면요, 어떤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피부 문제에 따른 색깔, 이 암기를 무조건 반드시 100%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제가 조금 쉽게 암기를 하게끔 도와드리자면, 일단 저는 색깔 중에서 제일 깨끗한 색깔을 백색, 뭐 청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상 피부 깨끗하잖아요. 이 정상 피부는 깨끗하기 때문에 청색과 백색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백색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 피부를 봤을 때 막 보라색이야.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너 너무 창백해. 어떤 사람이 많이 창백해요?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많이 창백해지지 않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보면은 민감한 피부 혹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들은 아주 진한 보라색을 띱니다. 근데 건성 피부가 심화가 되면 민감 피부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전 단계인 건성 피부는요, 연한 보라색을 띄어요. 다음은 피지와 여드름인데, 우리 피지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올려요? 전 노란색이 떠오르는데, 이 피지와 여드름은 짤 수 있잖아요. 짜면 피가 나와요.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서 주황색이 된다. 그리고 비립 쪽은 짜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피도 나올 일이 없다 해서 원래의 색깔 노란색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래서 암갈색. 각질 같은 거 보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먼지는 흰색도 있고 형광색도 있더라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방금 이렇게 읽어드린 스토리텔링으로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팁이 있다면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다만 이 우드램프는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갈게요. 손님이 오게 되면요,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고 문진, 촉진, 그리고 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피부를 분석합니다. 피부 분석이 끝나고 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관리 계획 차트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봐봐요. 우리 대부분은 정상 피부예요. 혹은 중성 피부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클렌징을 할 때 어떠한 제품들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딥클렌징도 자기의 컨디션에 맞춰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뭐 매뉴얼 테크닉 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건성 피부로 가볼게요. 건성 피부가 심해지면 민감 피부 혹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클렌징도 아까 클렌징의 종류 중에서 앞부분에 있던 세정력도 낮으면서 민감한 사람도 쓸 수 있게끔 자극도 낮은 그러한 종류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딥클렌징 중에서 가급적 제일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각질 제거제 안 되고 화학적 각질 제거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효소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건조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볼까요? 지성 피부예요. 지성 피부인데 여드름도 없고 문제가 없어. 다만 나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피부다. 이런 피부들은 그냥 건강한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도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 딥클렌징 같은 경우에도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개를 돌아가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지성 피부가 발전해서 여드름성 피부가 됐을 때는 역시나 여기도 자극을 주면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 중에서도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자극이 낮은 제품들로 사용해 주는 게 좋고,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자극이 될 수 있는 물리적 딥클렌징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스크럽, 고마지 같은 것들, 화학적 각질 제거를 이용해 주는 게 좋겠고, 당연히 기름이 많이 나오는 피부이다 보니까
오일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최근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난 딱 건성이야, 난 딱 지성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던가요? 제가 이렇게 피부들을 보면은 되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T조는 지성, U조는 건성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람들은 T조는 지성 피부에 맞게, U조는 건성 피부에 맞게 각각 알맞은 방법으로 관리해 주는 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건성 피부건, 민감성 피부건, 정상 피부건, 지성 피부건, 여드름성 피부건 모든 피부 상태랑 상관없이 관리가 끝나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각 피부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그런 원료들인데 사실 이것만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 샵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던 이러한 원료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건 요 미백과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다면 미백에 관련된 요 성분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 해야 될 거 뭘까요? 바로 묵은 각질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피부 위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해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질들이 너무 많게 되면요, 그 뒤에 있을 마사지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각질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각질들을 제거해 주는 과정, 그걸 바로 딥 클렌징이라고 합니다. 이 딥 클렌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손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러빙해주고 마찰을 통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물리적 딥 클렌징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화장품을 발라서 각질을 녹여주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 각질 제거제는 뭘까요? 물리적으로 손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건데 알갱이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스크럽이라고 하고요. 알갱이가 없고 마치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지우개 가루처럼 떨어져 나오는 걸 우리는 고마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손과 피부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염증성 피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써야 할까요? 바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써야 합니다. 손을 대지 않고요,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앞에 보이시는 아하와 바하는 산 성분으로 녹이는 거고요. 뒤에 있는 효소 제품은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해서 각질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특정 온도가 돼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선 특정 온도의 환경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시키기 위해서 스티머와 온타워라고 하나요? 온스포? 이런 것들을 사용해주는 이유가 이 효소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활발하게 작동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효소가 가장 물리적, 화학적 다 통틀어서 가장 자극이 적다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로 앞으로 이 아하와 바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줄임말이고 바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의 줄임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점은요, 아하는 물에 녹는 수용성이에요. 기름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바하 같은 경우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에게 특히 효과가 좋겠죠. 반대로 이 아하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겉면에서 대부분 작용하는 친구다라는 사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하에서 진짜 잘 나오는 게 아하는 5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각각 어떠한 원료에서 어떠한 아하 성분이 나오는지 이게 진짜 잘 나와요. 볼게요. 사탕수수는 글리콜릭산이라는 아하 성분이 나오고요. 우유는 젖산이라는 아하 성분이 나옵니다.
다음 사과는 말릭산, 포도는 주석산, 감귤류는 구연산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5가지를 연결지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특히나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사탕수수와 우유 이 2가지인데 그 이유가 각질 제거제로서 R을 사용할 때는 얘네 2개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이는 말릭산, 주석산, 구연산은 각질 제거의 메인 용도는 아니고 약간 보조해주는 용도로 사용돼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 포도 주석산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친구들, 뭐 사탕수수의 글리콜릭산, 젖산이랑 함께 썼을 때 이 글리콜릭산과 젖산이 더 활발하게 각질을 제거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감귤류의 구연산 같은 경우는 제품에 넣었을 때 제품의 pH를 조금 낮추는 역할?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게 바로 구연산이거든요. 그래서 5개를 전부 외워야 되지만 특히나 중요한 건 바로 사탕수수의 글리콜릭산, 우유의 젖산이다.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외웠거든요. 사탕수수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 중에서도 제일 긴 글자 글리콜릭산이 사탕수수고요. 우유는 어디서 나와요? 젖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젖산. 그리고 이 밑에 게 좀 외우는 게 좀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꼭 외우라고 강조하는 건 아닌데 사과는 말려 먹고 포도는 주워 먹고 감귤은 구워 먹는다. 아 별로예요? 아 별로예요? 아 그러면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저는 그 사과 말린 사과칩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과칩. 사과 어떻게 해요? 말려야 칩이 되잖아요. 사과 말릭산. 그리고 포도하면 생각나는 거 저는 포도주거든요. 포도주 석산. 그리고 감귤류는 기억 구연산.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암기를 하든 상관없는데 이 아에 관련된 이 5가지는 무조건 암기하고 시험 보러 들어갈 거예요. 이게 국가 자격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도 너무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2강에서 피부 미용을 할 때 피부 관리를 어떠한 순서로 하며 각 순서마다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딥클렌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매뉴얼 테크닉, 그리고 진정작용인 팩과 마스크, 그리고 마무리 작업까지 그 순서에 맞게 각각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3강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2강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